코딩 배우기 논리 연산자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논리의 미로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과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도전 과제는 논리 연산자와 조건 코드를 사용해서 퍼즐 세상을 돌아다녀 봐라. 조건 코드는 우리 이제 잘 아시는 if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논리 연산자는 이렇게 세 개의 연산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연산자를 조합해서 조건문을 잘 꾸리면 이 바이트가 모든 보석을 수집하고 그리고 스위치도 다 켜겠죠. 모든 스위치를 켜고 보석도 수집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보석을 모두 수집하고 스위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연산자와 조건을 선택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주어진 코드가 있습니다. 포문이 있는데 이 반복문이죠. 8칸을 이동하는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8칸이 어떤 칸이냐? 지금 보면은 바이트가 이렇게 이제 무브 포워드니까 전진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요. 이동할 때마다 이 각각의 발판의 조건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의 조건, 두 번째 칸의 조건,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이트는 이렇게 된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8칸을 반복하라고 되어 있죠. 이동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건에서 보시다시피 바이트는 그 총 8칸을 이동하면서 각각의 칸에 맞는 동작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칸을 볼게요. 자, move forward 명령어를 만나서 바이트가 첫 번째 칸으로 이동하게 되면 첫 번째 칸은 닫힌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보석이 있죠. 이 첫 번째 칸의 경우에 보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두 칸을 이동해 가지고 또 보석 하나를 수집하고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로를 완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칸의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닫힌 스위치가 있는 동시에 보석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AND 연산자를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 AND 연산자를 사용해야 되고 AND 연산자의 경우에는 조건 1과 조건 2가 동시에 참이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참이되는 조건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보석을 수집하고 돌아오는 조건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 칸에 오게 되면은 열린 스위치가 있죠. 열린 스위치의 경우에는 별도의 동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이동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 칸에 오게 되면은 세 번째 칸은 닫힌 스위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닫힌 스위치를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겁니다. 그죠?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코딩을 해야 될 거고요. 네 번째 칸에 오게 되면은 네 번째 칸은 아무것도 없죠. 네 번째 칸에 오면은 네 번째 칸에는 스위치도 없고 보석도 없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이동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번째 칸에서는 그렇고요. 다섯 번째 칸에 도달하게 되면은 다섯 번째 칸에는 첫 번째 칸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개는 똑같은 조건이 될 겁니다. 닫힌 스위치 동시에 보석이 있는 경우죠. 그럼 어떻게 된댔습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오른쪽에 있는 보석을 수집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칸에 오게 되면은 여섯 번째 칸은 여기 그죠? 세 번째 칸과 여섯 번째 칸이 이제 똑같은 조건입니다. 닫힌 스위치죠. 닫힌 스위치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방향을 튼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닫힌 스위치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칸으로 오게 되면은 7번째 칸에는 보석이 있죠. 보석만 존재하기 때문에 보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수집하고 이렇게 이동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 8번째 칸에 오게 되면은 첫 번째 칸과 하나, 둘, 셋, 넷, 5번째 칸. 그러니까 첫 번째 칸과 5번째 칸과 8번째 칸이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석을 수집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동작. 자, 이렇게 바이트가 이동해서 모든 보석을 수집하고 스위치도 켜고 하는 동작을 하도록 코딩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포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무브 포워드가 반복되고요. 무브 포워드가 되는 각각의 칸으로 이동할 때마다 칸의 상태를 보고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조건문을 통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칸에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댔습니까? 자, if 문을 사용하고 첫 번째 칸의 경우에는 보석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더하기죠. 뭐죠? 여기 있는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뭡니까 이게? 스위치죠. 이렇게 스위치가 동시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AND 연산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석이 있는 동시에 is on gem 그리고 동시에 그렇죠? 이렇게 여기 이제 AND 연산자죠. 네, AND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는 닫혀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스위치가 닫혀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보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 요게 이제 참이고 요게 참이면 두 개가 동시에 참이기 때문에 바로 아래에 있는 요 코드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어떤 동작을 해야 되죠? 먼저 보석을 수집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컬렉트 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켜야 되죠. 토글 스위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방향에 있는 이 보석을 수집해야 되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두 칸 이동하고 그리고 보석을 수집하고요. 다시 되돌아서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전진하는 방향 쪽으로 캐릭터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요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칸에 왔을 때 해야 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칸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두 번째 칸은 이렇게 열린 스위치가 있으니까 그냥 통과하도록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칸에서 우리가 if문 하나를 더 쓰면 되겠죠. if 어떤 걸 쓰면 될까요? if 여기서 이제 방향을 트는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있고 닫힌 스위치가 있는 경우 그죠? 닫힌 스위치를 만나면 어떤 동작을 해야 되나요? 스위치를 켜고 그리고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석이 있으면 됩니까? 보석을 수집하면 되죠. 그러니까 닫힌 스위치가 있는 경우와 보석만 있는 경우는 동작이 약간 다르죠. 열린 스위치의 경우에는 뭡니까? 열린 스위치의 경우에는 닫힌 스위치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조건을 주지 않아도 되죠. 조건을 주지 않으면 그냥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if 문에서 여기 이제 닫힌 스위치가 있을 때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if is on closed switch. 그렇죠? 자, closed 스위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스위치를 켜고 토글 스위치를 하고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else if is on gem이죠. 보석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석을 수집해야 됩니다. collect gem.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닫힌 스위치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다. 그러면은 별도로 동작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포워드 방향으로 전진 방향으로 이동만 하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코딩을 한번 볼게요. 보고 한번
칸마다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포문을 만나서 첫 번째 포문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move forward가 실행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캐릭터는 한 칸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칸으로 옵니다. 자, if 문을 만나죠. 그 다음에, 자, if 문을 만나서 is on gem and is on closed switch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은 is on gem인 동시에 is on closed switch가 맞죠. 둘 다 참입니다. 그렇죠? 둘 다 참인 경우에 그러면은 이 전체 조건은 뭐가 됩니까? 결합되는 조건은 참이 됩니다. 그렇죠? 참이 되면은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실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여기 있는 보석을 수집하고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까지죠. 자, 그러면은 여기 실행됐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명령은 이제 실행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바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포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포문이 실행됐을 때 행동이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게 실행되고 나면은 이제 첫 번째 게 했으니까 두 번째가 되겠죠. 예, 두 번째 걸 실행하게 되면은 다시 move forward를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칸에서 두 번째 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칸에 이동했을 때 if 문을 만났죠. 그러면 is on gem인 동시에 is on closed switch가 아니죠. 이게 조건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fail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문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다음 if 문을 만납니다. 자, 다음 if 문에 보니까 is on closed switch냐, 닫혔냐 물어보니까 아니죠. 그러면 다시 else if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fail이니까. 그러면은 보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보석이 있지도 않죠. 그러면은 이 문장도 실행이 안 되죠. 그럼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칸에서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세 번째 포문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포문을 만나게 되니까 다시 첫 번째 있는 문장인 포워드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칸에서 세 번째 칸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자, if 문을 다시 만나죠. if 문을 만나서 is on gem인 동시에 is on closed switch냐? 아니죠. 그러면은 이 문장은 실행되지 않을 거고요. 그럼 다시 이제 다음 if 문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if 문을 보니까 is on closed switch. 이게 이제 참이죠, 이제. 그렇죠? 여기 이제 closed switch가 만났으니까. 자, closed switch를 만나면 참이기 때문에 이게 실행됩니다. 토글 스위치 그리고 턴 레프트. 그러면 토글 스위치니까 스위치를 켜고요. 그 다음에 턴 레프트니까 방향을 이렇게 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else 부분은 실행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다시 또 돌아가게 됩니다. 이 스위치를 켜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반복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복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서 이쪽 칸으로 오게 되죠. 이쪽 칸으로 오게 되면은 if를 만났을 때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여기도 해당이 안 되고 여기도 해당이 안 되죠.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다섯 번째 포문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move forward니까 이렇게 다섯 번째 칸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각 여기 발판마다 정해진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 칸까지 쭉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걸로 보이죠. 자, 그러면 전체 코드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코드를 전체적으로 실행을 해서 작동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칸 이동해서 두 개 조건을 만족하니까 네,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죠. 네, 보석을 수집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두 번째 칸으로 이동하니까 조건이 해당 안 되죠. 네, 이제 세 번째 칸으로 이동했고 네, 방향을 틀었죠. 네 번째 칸도 네, 실행을 했고요. 다섯 번째 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석을 수집하고 돌아오겠죠. 네. 네, 여섯 번째 칸이죠. 켜고 왼쪽으로. 네. 자, 일곱 번째 칸에는 보석만 있으니까 보석을 수집하고, 자, 여덟 번째 칸에 왔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 네, 마지막 보석을 수집하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죠.
네, 이렇게 해서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원하는 과제를 요구했던 과제를 다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만족한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이 코드에서 우리가 이제 AND 연산자 하나를 사용을 했었죠. 논리 연산자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연산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AND 연산자만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막혀 있죠. 그래서 막혀 있는 조건들도 우리가 이제 if문에서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거 이제 블럭드라는 코드도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요런 이제 명령어를 또 활용을 해서 그 AND 연산자 말고 OR 연산자를 또 적용해 가지고 또 다른 형태로 어, 프로그램이 또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코드를 적용을 해서 코딩하는 방법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제가 이렇게 완성된 코드고 완성한 코드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코드를 완성해도 됩니다. 코딩은 그 코드를 만드는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죠. 똑같은 동작을 하지만 코드는 프로그래머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코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딩 배우기 논리 연산자에 대한 모든 과제를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화일문도 반복문인데요. 화일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